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 남자 투에게서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저희 RC 강사분이신 권영준 강사님께서 이미 변경된 RC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LC 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6년 토익에서 신토익에서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설명도 RC 강사님께서 간단하게 해드렸을 텐데 저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여전히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도 변경이 되고 있지 않죠. LC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변경이 되고 안 되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LC는 그냥 음원을 따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음원을 잘 따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점수 때도 여전히 LC는 5점에서 495점 만점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항이 여전히 객관식이고요. 마킹지에 마킹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LC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마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RC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더욱더 확보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적 분석 추가가 된 부분을 잠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 LC 평가란에 새로 추가된 평가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Abilities Measured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대화문을 듣고 화제들의 의도나 암시를 이해하는지에 관한 능력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야, 이게 참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으시죠? 왜 커플들끼리 보시면 이제 만나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야,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보면 그 아무거나가 아닌 거죠. 이미 여자분은 마음속에 그 아무거나를 정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아무거나라고 하는데 그 속 내용은 뭐예요?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맞춰봐. 이런 느낌인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 화자가 암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유출을 해내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유형 알아보기 전에 예전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hotographs라고 해서 사진 묘사 10문항이 나왔었죠. 그리고 part 2는 question response라고 해서 질의응답 30문항. 그리고 part 3는 짧은 대화고 10개의 대화. 그리고 3개의 질문이 한 세트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0문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art 4가 talks라고 해서 이제 short talks라고 원래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설명문이라고 하는 거죠. 한 명이 얘기를 쭉 이어가는 형태로서 10개의 담화문이 나왔었고 그리고 3개의 질문들이 각각의 담화문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총 3문항 곱하기 10세트라고 해서 총 30문항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바뀐 유형, 그러니까 다음 내년에 바뀔 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묘사 부분이 6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Part 2 질의응답 부분도 25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Part 1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맞추고 있는 현실이고 Part 2 부분도 조금 쉽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Part 2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Part 2가 아시다시피 실제로 Part 1, 2, 3, 4 중에 우리의 듣기 능력을 온전히 평가하는 유일한 파트였거든요. 어쨌든 5문장이 줄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Part 3가 되겠습니다. Short Conversation 부분에 짧은 대화 부분이 원래 10개의 대화문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13개의 conversations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 questions per conversation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대화에 3개의 질문이 나오게 되겠고 그걸 맞춰가는 형식입니다. 디테일하게 바뀐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Part 4로 가보시면 talks라고 해서 설명문이 있죠. 10개의 talks가 있고 3개의 questions per talk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변형이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크게 바뀐 부분이 없네. 파트 3만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디테일하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트 3 부분에 바뀐 부분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전체 문항의 수가 증가를 한 거죠. 맞죠? 3개에서 일단은 10세트에서 13세트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이 말을 하는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증가를 했었죠. 실제로 지금까지 기존 유형은 각각 대화를 2번씩밖에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 번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말하는 길이가 조금 짧아지는 대신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턴이죠. 횟수가 훨씬 더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의 화자가 등장하는 신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2명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2명의 대화를 잘 따라갔으면 됐지만 3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남, 여, 그리고 남, 투. 그러니까 남1, 남2, 그리고 여자 1명. 뭐 이렇게 3명이 추가되는 대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도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혹은 뭐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 혹은 그래프와 함께 출제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저런 것들이 제품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의 이름이겠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런 걸 우리가 프로젝터라고 얘기를 할 때 둘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가진 예산이 한 450불이 있어. We have 450 for our budge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we need to purchase a brand new projector for our conference.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brand new projector를 사야 된다고 했는데 price range는 한 450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450불 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450불을 다 쓸 수 있는 거는 맞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살 수 있는 best projector는 무엇인가?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BKN 650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budget range는 450불까지니까 그 안에서 사야 되는 거니까 예산을 딱 맞추자면 450불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표까지 봐야 되는 거죠. 질문과 선택지를 읽어놓고 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읽어야 될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표를 읽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한눈에 표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실제로 이게 파트 토익 스피킹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파트 4의 도표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나오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 바뀌는 토익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정말 그런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Part 4 Short Talks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1인 담화 형식의 내용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도표 및 그래프와 연계하는 신유형이 출제되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파트 3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상황인 거죠. 회의 상황. 한 명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회의에 뭐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쭉 이어가게 될 거고 여기 이렇게 시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이렇게 뭐 이런 질문인 거죠. 질문 자체가 누가 first presenter인가? Who will be the first presenter of the meeting 혹은 of the conferenc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딱 보면 피터가 first presenter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here's one thing I need to inform you that Peter just called us and said that he will be a little late for the meeting due to traffic jam 혹은 due to traffic gridlock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교통 체증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so we have there will be a switch between first two presenter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irst presenter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Brian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바뀌는 유형이 생겨날 거다. 그래서 표나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RC 강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두랍교 토익은 빠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신유형이 발표되자마자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신유형을 대처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년 5월 29일 날 시험이 신유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10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저희 두남자 토익과 함께 점수를 획득하신다면 2년의 유효기간인 토익 시험을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신유형을 대처하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 문제를 정복하라. 이 연계 문제가 뭐였죠? 이게 원래 파트 7에 나오는 도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게 파트 3랑 파트 4에도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도표 같은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 단위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 단위를 듣고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나 높은 단위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유의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익혀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명의 대화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잘 파악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 명이 나오는데 두 명은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한 명은 다른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지, 누가 같은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인지 좀 얘기하기 웃기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게 편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다양한 국가의 발음에 익숙해지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발음, 영국 발음, 물론 뭐 호주나 캐나다 발음도 나오지만 크게는 이제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그런 발음들이 잘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국권 발음을 쓰는 호주 발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오시면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의 차이점을 잘 전달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또 그와 관련 자료들을 많이 배포해드릴 예정이니 저희 수업에 오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내포되어 있는 발음의 의도를 잘 파악하자. 이게 새로 추가된 점수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 am tired 라고 했어요. 미팅 중에. 그럼 무슨 뜻인가요? Let's call it a day.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어쨌든 숨어있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 파악해 놓으신다면 신유형 대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드라미스터디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